여러분 혹시 최근에 대기업 다니던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회사를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감소 속도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벌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사람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월에 커피 몇 잔 값 정도면 직원 한 명의 업무 상당 부분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기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 은행권만 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상황은 더 빨라졌습니다. 통신사, 디스플레이 기업, 배터리 기업, 게임 회사까지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곳들에서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채용이 거의 멈췄다는 점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은 불과 몇 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줄이면서 새 사람도 뽑지 않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과거 외환 위기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50대 이후가 구조조정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40대 초중반, 심지어 30대 후반까지 포함됩니다. 둘째는 보상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몇 년치 연봉을 주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아야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받은 돈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는 재취업 가능성입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기회가 열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40대 중반에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장기 평균보다 낮아졌고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을 늘려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사람을 줄이기 시작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 미래 경쟁력 확보. 하지만 핵심은 훨씬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싸고 빠르고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월 사용료는 대략 몇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대기업 사무직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연봉뿐 아니라 보험료, 퇴직금, 각종 비용까지 합쳐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거의 억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비용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생산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자료 정리,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 사람이 과거 여러 명이 하던 일을 해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젊은 층 일자리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 대부분이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중장년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난 구간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 대체하는 건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실무입니다. 이런 일은 대체로 젊은 실무자들이 맡아왔죠. 반면 조율, 협상, 책임 판단처럼 경험이 중요한 영역은 아직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세대 간 고용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은행 창구 업무, 콜센터 상담, 회계 처리, 보고 중심의 중간 관리 역할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많은 업무가 무인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응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을 써야 한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공장과 물류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 현장 일자리 역시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루는 일, 그리고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일은 당분간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대체되는 사람과 대체를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입니다.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과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법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식, 바로 희망퇴직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창업은 쉽지 않고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이 변화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득 구조가 흔들리고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곧바로 삶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실업급여는 대기업 근로자의 생활비를 버티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개인에게만 대응을 맡기기엔 너무 큰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피하지 말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경력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통하는 역량을 의식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제도,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미뤄질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 조정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기술 변화가 만든 구조적 전환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일자리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답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파도가 아니라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조 조정을 겪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학생인 사람들, 심지어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아직 다니고 있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남아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기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충성도도 근속 연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멈추는 겁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태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 밖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 일을 다른 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없을 때입니다. 이거는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기업 시스템 안에서 너무 오래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회사 기준이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자기 역할을 다시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른 회사에서도 돈 주고 쓸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이 방향을 바꿀 마지막으로 편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대에서 40대 초반 분들입니다. 이 연령대가 지금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연봉은 높아졌고 책임도 늘어났지만 아직 확실한 대체 불가능 영역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은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가장 계산이 빠르게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건 확실한 선택입니다. 계속 이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건지입니다.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40대 중후반 이후라면 전략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재취업 목표나 과도한 창업 도전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큰 성공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작게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찾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 기술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시킬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능력은 완벽한 전문성이 아니라 적응력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겁내지 않고 일단 써보는 태도,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바꾸는 습관, 그리고 배운 걸 혼자만 쓰지 않고 결과로 남기는 능력입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소득과 기회의 격차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또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업은 효율만큼 책임도 고민해야 하고 정부는 지금 노동시장 변화, 속도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교육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먹히는 방향이어야 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삶이 바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불행을 구경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차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준비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실제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